자, 여성들이 고민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요즘에 누구나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얼마 전에 학교 폭력과 성조숙증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성조숙증이 단순히 아이들의 발육이라든지 성장뿐만 아니라 폭력성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걱정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성조숙증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의사 김찬수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찬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평균 신장이 참 여러 면에서 빠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육이 좋고 성장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조숙증이 염려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건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만 10일에서 12세, 남아의 경우에는 만 13에서 14세에 적정한 시기로 보는데요. 성조숙증은 여자의 경우 만 8세 미만에, 남자의 경우 9세 미만의 사춘기 현상이라고 하는 2차 성징이 발생하는 경우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성조숙증이라도 완전 성조숙증과 불완전 성조숙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성조숙증은 여아는 여성 호르몬이, 남아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어린 나이에 2차 성징 증상이 나타나는 빠른 성장 및 골성숙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 성조숙증은 남아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던 건가 성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으로 안 좋은 경우 종양이나 효소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아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조숙해진다는 의미에서 성조숙증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성조숙증을 보이는 아이들에게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춘기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성조숙증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여아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든지, 남아의 경우는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발달하는 등 2차 성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성조숙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환자 추세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진료받는 아이들이 2006년에 비해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91.2%, 남성이 8.8%로 여자아이의 성조숙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성조숙증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성조숙증이 급증하는 이유는 요즘 식습관의 쇠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육류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라지게 되고 비만이 생기면서 신체의 리듬이 성장을 빠르게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조숙증이 생기는 이유도 식습관 때문입니까? 이유는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성조숙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소화 비만이나 환경 호르몬, 공해, 척추 질환, 아토피, 비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또한 부모 중에 한 명이 성조숙증을 겪었다면 아이도 유전적인 영향으로 어린이 성조숙증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스턴트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환경 호르몬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성조숙증 원인으로 비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예. 비만한 아이가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부모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잘만 먹으면 자라던 과거와는 다르게 네. 요즘은 오히려 영양 섭취 과잉으로 인해서 소화 비만이나 성조숙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 비만인 아이의 경우 성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지방세포가 평균적인 비율보다 훨씬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또래 아이들의 표준 체중 이상인 경우라면 또 성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멈추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서 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 모두 다 성조숙증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빨리 또 성장하는 애들이 다 성조숙증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성조숙증은 이게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성조숙증 진단하는 방법은 골 연령이라는 것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왼쪽 손하고 손목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등을 검사한 후에 갑상선 기능 이상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환자들의 경우 성선 자극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증가 수치에 따라서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조숙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면 이게 크게 질환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조숙증이 이게 위험한 겁니까? 성조숙증이 단순히 키만 크는 것이라면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 키의 성장 속도와 함께 2차 성징 속도도 빨라진다는 데 있어요. 남들보다 빨리 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 성장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도 또한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유아기 때 이미 뼈가 다 자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커야 될 사춘기 때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평균보다 현저히 작은 키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체의 특정 부분만 발달하고 그 외의 부분은 성장이 멈추게 되니까 체형의 균형이 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발육만 된다고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나 또 여자 아이들 성조숙증 발병률이 좀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여자아이의 경우는 이 성조숙증 때문에 이른 초경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성장 후에 어떤 임신이라든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인가요? 이른 나이에 하는 초경은 심한 생리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리불순이나 조기폐경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기폐경은 또한 불임의 원인이 되는 만큼 성조숙증이 결국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군요. 예.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이제 성조숙증 아이들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성조숙증 아이들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조숙증 위험성은 신체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성장하게 되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몸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육체와 마음의 괴리 현상은 정신적인 혼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네. 성조숙증 아이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저하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고 또래 집단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격 장애나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특히 부모님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성조숙증이 주로 아이들, 발육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성조숙증 조기 발견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놓치면 돌아올 수 없는 아이의 성장 시기는 조기 발견과 그에 대한 적합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증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부모와 신체적 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의 변화를 쉽게 눈치채기 어렵고, 여자아이 또한 체격이 좋은 아이들은 가슴 몽우리가 생긴 건지 젖살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성조숙증 치료 한의원에서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리 우리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도 알아차릴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최근 6개월 이내 4cm 이상으로 키가 급격히 자랐다든지, 네. 피부나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많다든지, 엄마의 초경 시작이 초등학교 때든지, 부모의 평균 키에 비해 아이가 많이 큰 편이든지, 전체 13개 문항 중 7개에 해당한다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1번에서 6번 문항 중에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성조숙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빠른 시기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목은 성조숙증 조기 진단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지금 13가지 항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뽑아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체크리스트는 병원마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성조숙증이 아닐까 의심이 되거나 좀 알아보고 싶다는 분들은 병원 내원하셔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성조숙증이 진단되어진다면 성선 자극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도체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는 주사제로 되어 있으며 4주에 한 번씩 맞게 되고요. 치료 기간은 골 연령이 12에서 13세에서 시작해서 3에서 4년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조숙증 치료 호르몬 주사의 경우에는 성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없는데 억제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성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고, 호르몬 주사 치료의 경우 3, 4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가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치료법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방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작용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성조숙증 치료에 대해서 개인별 맞춤 한약을 비롯해서 침, 뜸 등 다양한 한방요법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생리를 늦추도록 하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 보다 건강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한방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체 건강을 살리는 치료법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 아이의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자연스럽게 2차 성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체가 정상화되면서 호르몬 대사를 자연스럽게 개선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아이의 체질에 맞는 한방 치료로 불균형한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알러지나 천식 등 허약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성조숙증 빨리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법은 있습니까? 우선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등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식단은 고단백, 저지방 위주로 챙기시도록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밀가루 음식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 등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성조숙증은 당사자인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관련 또 부모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성조숙증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성조숙증은 위험한 질병은 아닙니다만 자칫 방치했을 때 아이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아의 경우 빨라진 초경으로 인해 갱년기나 폐경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난소와 유방 등 여성 생식기에 종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성조숙증 치료 시기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우리 아이가 다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성조숙증이 의심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키 건강TV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려면 부모의 관심과 관찰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찬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